집값이 어떻게 될지는 사전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래량입니다. 자, 두 번째 전세가율, 전세 지수입니다. 마지막 금리입니다. 신호를 보시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 만드는 개천고 노선생입니다. 성PD 오늘 뭐가 궁금해요? 추석이 지나갔는데 네. 추석 이후에 저희 전망이나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면 추석 이후 연말까지 집값이 어떻게 될 건지 네. 모르죠, 저는. 이거 알면 내가 떼돈 벌지 2, 3개월 후에 앞을 어떻게 내다봐. 다만 집값이 어떻게 될지는 사전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지표들을 챙긴다고 하면 집값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지표들을 봐야 되느냐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거래량입니다. 매매 거래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2번 반등장 뭐가 움직였나요? 거래량입니다. 자, 작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0분의 1토막 났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집값이 떨어졌죠. 살 사람은 없으니까 거래가 아예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 올해 서울은 3월부터 5월까지 30-40%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매매가가 올라갔죠. 올 연말까지 거래량이 지금보다 오른다. 이러면은 매매가가 같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점점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죠. 이 상태로 계속 거래량이 준다고 하면 잠시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서울, 수도권, 전국까지 거래량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거래량은 부동산원에도 있고 KB부동산 이 양대 통계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매매 거래량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전세가율, 전세가격 지수를 보셔야 됩니다. 자, 과거에 집값이 올랐을 때를 생각해보면 대부분 전세가가 오르면서 매매가를 올렸습니다. 다만 서울 같은 경우가 전세가가 오르기도 전에 매매가가 먼저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은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디를 봐야 되느냐? 서울 기준 60% 정도, 그리고 수도권 기준으로는 70% 정도 전세가율이 왔을 때 매매가를 올리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 전세가율 외에 또 어떤 걸 볼 수 있느냐? 전세 동향 지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시스 국가 통계 포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90%를 넘으면 그때부터는 집값이 꿈틀꿈틀합니다. 이걸 확인하셔야 되고 사실상 95에서 100%가 되면 거진 집값이 올랐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80% 후반대에서 90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역마다 다르죠. 이 경기 남부 라인은 93을 찍었습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판교, 분당은 이미 집값이 반등 전환을 했죠. 다만 아직까지도 수도권이 안 오른 지역들이 꽤 많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이 대부분 90 언더일 겁니다. 그러기에 전세 가격 동향 지수가 95에 이른다고 하면 매매 가격이 반등 전환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수를 확인하시고 연말과 내년 초 가격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복병입니다. 금리. 자, 이번 단기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아이가 금리죠. 왜냐? 월세를 받든 전세를 받든 워낙 금리가 높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거였지 않습니까? 금리가 한두 번 더 올라서 대출 금리가 5% 넘어간다. 이러면은 집값 오르기 힘듭니다. 왜냐면 지금 수도권 기준으로 전월세 전환율이 5.3% 정도 됩니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했을 때 5.3%고 금리가 5.5%다. 이러면 무조건 마이너스죠. 금리가 다시 5%를 넘어간다고 하면 집값이 오르기 힘든 상황입니다. 미국 금리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한국은 이미 3.5에서 더 이상 올릴 겨를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준에서 한 번 또는 두 번을 더 올릴 수 있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또 올린다. 이러면은 잠시 멈칫하셔야 됩니다. 바로 나갔다가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오르면 한국도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러한 고금리 상황에서는 집값이 오르기 힘듭니다. 금리의 동향을 보시고 대출금리 기준으로 주담대 5%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보셔야지만 내 집 마련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고금리
그리고 유동성, 작년에 안 좋은 추억이 떠오르죠. 자, 레고랜드 사태 터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전채, 대한민국 공기업 1위, 한전의 채권도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때 금리 발작이 일어났죠. 갑자기 주택담보대출이 7%까지 갔습니다. 거의 뭐 신용대출 금리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 되면 집값 안 오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 7%까지 가는 고금리 상황이다. 이러면 집값이 정체되거나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추석 이후 연말 연초 집값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달렸습니다. 첫 번째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지금보다는 좀 더 살아나야지만 완연한 상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세가율, 전세지수입니다. 전세가 올랐을 때 매매가를 올리는 효과를 보냈고 그동안 역사가 얘기를 합니다. 전세가가 계속 올라줘야지만 매매가도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금리입니다. 금리가 한 번 더 오르거나 두 번 더 오른다. 이 상태에서 고금리 상황이 연결되면 위험합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까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거래량, 전세가율, 금리 이 세 가지 신호를 보시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석 이후 연말 연초 집값이 어떤 신호에 움직이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빠이.